안녕하세요. 방패 계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책임한 픽은 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로 본인의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제노아는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수비의 작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홈에서는 현재로서는 무패 기록을 꽤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어요. 압도적인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인테르와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죠. 물론 현재 상황에서 수비의 핵심인 드라구신이 토트넘을 이적하게 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노아가 300이 구성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큰 변수가 되어질 수 있겠어요. 토리노의 버티는 능력 또한 제노아가 확실하게 공략하긴 어려울 수도 있죠. 토리노는 지난 경기에서는 3골을 기록하면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퇴장자 한 명이 나폴리 쪽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토리노가 제 컨디션의 나폴리를 상대했다고 생각해보기는 어렵겠죠. 물론 측면을 경유하는 상황에서 박스에 5명이 침투하게 되는 식으로 박스 내에서의 혼전을 유도하고는 있긴 하나, 사실 유리치 감독은 측면보다는 중앙에서 이선을 이용한 축구를 좀 더 선호하는 감독이에요. 올 시즌 자파타의 노세화와 이선의 폼 저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측면을 경유하고 있다는 모습이 강하네요. 홍 박사 의견: 제노아의 수비진 구성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리노가 이를 공략해볼 수는 있겠으나 제노아가 홈에서는 상당히 길게 무패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토리노도 기본적으로는 공격에 있어서 기복이 꽤 심한 편이에요. 승무패나 핸디캡보다는 언더를 가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여져요. 나폴리는 최근 4경기에서 득점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로마전이 끝난 후 마차리 감독을 로마에 버리고 가버릴 정도로 마차리 감독이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주포인 오시멘과 중원에서 수비적 역할을 해주는 안기사가 동시에 네이션스컵으로 이탈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나폴리가 체급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주포의 이탈과 동시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측면에 있어서 턴오버와 흡입차의 고립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살레르니타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비로서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 이외엔 기대할 부분이 크게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나마 칸드레바의 역습이 유일한 옵션이기는 하겠지만 36살의 노장이 꾸준하게 매 경기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선보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아마 욕심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나마 300과 3명의 미드필더로 상대의 볼점률을 최대한 측면으로 몰게 되면 나폴리의 문제를 저격해보는 것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홍 박사 의견: 나폴리가 체급으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승리를 가져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주포의 네이션스컵 차출과 동시에 측면에서의 턴오버와 좌측의 고립 문제라는 점은 아직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살레르니타나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것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언더 양상이 유력해 보이는 매치가 되겠어요.